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시장, 마이너스 0.5%까지 양 지수를 좀 뺐다가 거의 종가까지는 좀 쭉 올려줘서 거의 둘 다 이제 양전환을 해서 좋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5, 0.7%까지 코스피는 좀 뺐다가 종가 기준은 0.17%까지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종가 기준은 3032포인트까지 뺐었네요. 3032까지 뺐다가 이렇게 쭉 올려주면서 계속 횡보하다가 네, 거의 이제 횡보하다 끝난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여기 0.9%까지 뺐었죠 아침에 일봉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56%까지 뺐다가 조가 기준으로 0.3%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1% 가까이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려줬다 이런 식으로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아침에 뺐다가 횡보하다 이제 끝났는데 코스닥은 쭉 끝까지 올려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매수를 해줬고 기관 이제 1,000억 한 700억 가까이 팔아줬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1,000억 그 정도 이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크게 무색무취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단부에서 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횡보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권을 쳐 보면 3,133포인트까지 갔다가 여기 거의 3,03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형태고 여기 버티다가 아침에 이제 키움의 한지영 씨가 리포팅을 한 자료를 보면 어, 거의 지금 관세 이슈가 제1의 이슈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어떤 모멘텀이긴 한데 그거 자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명한 어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도 증시가 뭐 3,700까지 간다. 뭐 3,300까지 저고점까지 간다.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증권사마다 좀 목표치는 다르지만 최저의 목표치는 한 3,300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동일한 목표로.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상방이라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이제 신고가가 한 8% 정도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적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가준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 이제 3,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중배와 스윙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선과 요 3,000포인트가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요 사이가 맞물리는데, 여기를 하회하지 않는 한, 스윙과 중배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중에서는 오늘 많이 오른 게 저기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 매매도 잘 했는데 다날이 오늘 23%까지 좋은 슈팅을 좀 남겨줬어요. 그래서 다날은 금요일에도 매매를 잘 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도 매매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관심 종목으로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잘 보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날하고 네카오들이 한 3, 4% 정도 올라줬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랑 네카오가 이렇게 좀 올라줬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가까지 쭉 상승을 해줘서 1% 정도 더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62,900원에 종가를 형성했어요. 근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63,500원 1% 정도 더 올라서 종가 고가 형태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에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이 작아서 아직까지 지금 홀딩을 하고 있고 홀딩을 한 이유는 지금 미장이 우리 넥스트 트레이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장도 이제 프리마켓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서클 같은 경우가 서클 인터넷 그룹이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빠지지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한 0.5% 마이너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두 종목은 좀 담아가기에 좀 마음 편하게 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 25만 원 선을 살짝 깼다 올라왔다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25만 원을 지켜주면서 물론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투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20선을 거의 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5천 억씩 또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72,000원까지 금주 중에나 아니면 다음 주 초나 한 번은 트라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수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시세를 주거나 이제 화장품 쪽도 시세를 줬죠. 달바글로벌하고 APR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시세를 줬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쪽 네카오랑 뭐 네카오 쪽하고 그리고 주공업 저기 중업 쪽은 아니죠. 그리고 원전 쪽에 이제 두산 에너빌 그쪽이 좀 상승을 해준 것 같고 네, 그 정도가 좀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서는 그리고 기타로 오늘 테마를 보시면 자 오늘 테마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시장의 오늘의 주도주였다. 그래서 코인 관련돼서는 지금 새로 올라온 한컴미드와 다날과 쿠콘까지 해서 여기에 세 종목이 지금 시장을 지배했던 주도주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관리가 1등의 주도 섹터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가상화폐하고 핀테크랑 전자경제가 모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 공약으로 해가지고 지역화폐 관련된 주들, 지역화폐들. 그래서 지역화폐를 보시면 지금 쿠콘하고 기존에 이제 지역화폐 주들 있잖아요. 몇 가지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줬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별주로 해서 다이오가 좀 올라줬어요. 일동제약하고 알테오젠이 개별 이슈에서 조금씩 상승을 해줬고요. 그 정도로 오늘 장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한컴미드 상한가를 단 종목과 그러면 이제 다날은 기존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웨크시 지역화폐에 관련된 주인 웨크시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콘이 스테이블하고 지역화폐하고 둘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1등은 쿠콘이랑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쿠콘도 하나는 추가를 했고 웨크시도 하나는 이제 추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한컴미드와 쿠콘과 웨크시를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뉴스를 잠깐 보시면 쿠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이제 쿠콘이 하는 일 자체는 여기 보시면 뭐 토스, 카카오페이, 업비트, 빗썸 이런 이제 핀테크 업체들하고 폴뱅킹 API와 인증 API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래요. 그래서 얘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의 매출로 직결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가 가져올 구조적 이제 수혜주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줬고요. 쿠콘이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기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들, 네카오, 더즌 그런 것들까지 이제 슈팅을 줬었죠. 그리고 민생 쿠폰,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쿠폰과 지금 웹캐시, 유라클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요 수혜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가졌고 지역화폐 관련돼서 언제까지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첫 추경이 심의 의결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하고 뭐 11월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사용 완료를 해야 되고 사용 못하신 부분은 이제 국고에 환수되는 그런 이제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개별주로는 여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역 화폐 정책주인 그 두 개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얘네가 이제 국내 대장주다 이러면서 이제 양성문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얘네가 이제 좀 상한가를 닫는데 일동 홀딩스와 일동 제약이 상한가를 닫았어요. 그래서 일동 홀딩스를 보시면 얘는 이제 징 100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징 100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는 건 최소 그날에 1,000억 이상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120선 이 120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 120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6개월 평균 단가선인 요거 위에 있어야지 주포가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주비 중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 이제 길목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랩을 소화를 많이 하고 길목에 있는 것들은 매물이 거의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외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제외하는 종목은 뭐 징백이라든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그리고 동전주 그런 것들, 베이지선 아래에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그게 좀 관심을 추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징백이기 때문에 일동 홀딩스는 제외를 하고, 일동 제약도 1등으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르자마자 이렇게 네, 화살표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상승을 하게 되면 화살표 하나가 더 붙으면서 추경 예고나 아니면 단기간리 예고가 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들어갔다 아니고 15시 1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코스피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바이오주는 지금 별로 시장이 직접을 우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좀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대주주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요청을 하고 있고 대주주가 또 여기 이 알테오젠 주식을 좀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조금 급등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이긴 한데 얘가 이제 어디 있죠? 저기 시가총액이 얘는 코스닥인데도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크게 됩니다. 지금 보면 1,000억 22조예요. 22조. 예,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에요. 코스피보다도. 그래서 얘는 상승 한번 할 때 10% 이상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느니 차라리 쉬고 있다가 이 길목에 붙여놓은 코스닥에 가벼운 종목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얘도 일단 관중에서는 제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그러니까 쿠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 중인 쿠콘이 주목을 받았고, 요거에 한컴미드,
그 정도 이제 주고받고, 미생 쿠폰, 우리 지역 합병 관련돼서는 웹비씨와 유라클,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과 저기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의 어떤 개별주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 쪽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거는 한국미드와, 그리고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좀 5% 가까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주고요. 그래서 5%를 올라줬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11만 1,000원 위에서 시장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체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려고 추가를 좀 해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폰을 추가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고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웹게시를 또 추가를 했죠. 지역 화폐 관련된 주로. 자, 이 정도를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용 쪽의 봉제사항 보시면 위탁 증거금 1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티웨이, 인상다, 라운, 성우, 남성, SDL 이래든 내일부터 위탁 증거금 이제 100이고요. 그러니까 가진 현금 내에서만 이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모주를 보시면 오늘 사이닉 솔루션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많이 올라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대 공모로 끝나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리턴다. 하자는 10일에 10일에 도심했고요. 7월 1일이면 10일 뭐 가치고 그리고 단기과열 종목 해제되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단기과열 캔슬 매매는 할 수가 있어요. 보고 관련돼서는 자 해제되는 종목군이 지금 내일은 없네요. 9일에도 뭐 삐리삐리하고요. 지금 단기과열 쪽에서는 볼 종목이 없습니다. 예, 돈 들어온 종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퓨처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5.35%네요. 아까 침에만 해도 마이너스 0.6% 정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좀 반 정도 이제 마디를 해줬고요. 내일 양으로 회복을 한다면 우리 시장이 아마 갭이 버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 정도고 자, 그래서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줄이고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요 아래서 요 73,000원에 대한 단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걸 보시면 자, 월봉사인더 볼까요? 월봉사인더 보시면 73,000원이 기존에 이렇게 전고점이었어요. 여기 저고점이었고 여기에서도 한번 들이받았고 여기에서도 한번 들이받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73,000원을 이렇게 고점으로 기존에 요 하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격이 요 중요한 가격대인 73,000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73,000원을 하부 박스권이죠. 113,000원을 탔다가 하부 박스권의 상단 가격입니다. 이 상단 가격을 돌파하고 이렇게 큰 슈팅을 줬어요. 300%라는 슈팅을 주고 나서 하단에서 또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안 좋은데 얘가 죽지를 않아요. 이렇게 죽는 게 정상인데 희한하게 버티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안 빠지면서요. 2,500억씩 이렇게 터지고 주도적으로 여기 보이시면 2,000억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기존에 얘가 스테이블 코인은 대장주였잖아요. 네, 대장주를 하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얘가 죽어야지 네카우도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코어라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100이잖아요.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코인류하고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0.7%에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1% 정도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 추이를 한번 보시고 얘는 이제 15% 이상 상승을 하는 기준 거래대금이 4,800억입니다. 4,8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는 55억에서 최소한 100억 사이 거래대금이 나와줘야지 상승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터질 때 돌파 눌림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권 미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화살표도 하나 붙었고 그리고 5,000원이라는 다가가 전고점입니다. 여기 5,400원까지 5,040원까지 올랐었고 이제 3%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제가 분명히 5,000원 위에서 이렇게 갭이 떠서 시작을 하겠죠. 갭 떠서 시작하는데 이게 날아가면은 돌파 눌림을 노려보실 수 있고요. 여기 돌파 지점에서 돌파, 그리고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제 눌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이런 추세가 아닌 아래로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W 쌍바닥 추세를 이룬다면 이 지점에서 이제 짝꿍둥이, 우측 짝꿍둥이에서 꺾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갭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컴 미드다 오진 같은 경우는 아따 시간의 다일가를 안 봤네요. 시간의 다일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시간의 등락률 순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이상만 봅니다. 10억 이상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등락률은 3%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만 보고요. 그래서 3% 이상짜리가 지금 없어요. 10억 이상 터지면서 3% 이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스타 아시아는 투자 경고 종목 당연히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 종목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편입을 한 거고,
그 GFC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운봉이에요. 그래서 1%밖에 안 올랐고요. 거래대금도 10억 정도 터졌고요. 이 같은 경우도 3%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KLX, NXT 괴리율을 보시면 이게 정기장 대비해서 괴리율이라는 게 이제 오른 퍼센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경 케미칼이 지금 3%는 올려줬어요. 매경 케미칼. 그래서 얘를 관심 종목 상단에 이렇게 올려놨고요. 매경 케미칼 이렇게. 그리고 시대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120선 아래에 있으니까 스킵하고 오신 같은 경우는 120선 위에 있으면서 지금 에너빌이 오르면서 얘도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이슈로 이렇게 보려고 추가를 해놨습니다. 오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도 3%가 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길몽이고요. 요 17,000원 자체가 그래서 제주은행도 상당 제1순위 관심 종목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넵튠 이하부터는 이제 3%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 이하짜리는 넥스트, 회류율에서도 보실 필요가 없고요. 3% 이상짜리 중에 돈이 들어오고 120조 위에 있고 의미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일봉상 위치에 있는 종목, 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시장의 주도 섹터 그런 거 위주로 추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만우 1540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끝난 위치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1500. 요 정도. 그러니까 120선이 20선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선이 1800원 가량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내일 1800원을 돌파해서 요 위에서 이렇게 롤링을 할 때 요 돌파 조짐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1800원 요 이평선 위에서 얘가 분명히 놀아줘야 돼요. 예, 이평선이 있으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상승에 탄력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1700원이었죠. 예, 1800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11,0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또 라운드 피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000원 위에서 놀 때 그때만 돌파 눌림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지는. 그리고 한가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 터질 때, 요 기준 거래대금 2천억 터질 때만 보시면 되고 2천억이 터지려면 1분봉에서 35억에서 한 55억 그 정도 터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 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요 상단 박스권의 지금 고점은 30만 원 선이고 저점은 여기 보이시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오션의 이 상단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지지 받고 있죠. 7만 원을.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시는 그 상단 박스권의 하단부 가격인 돌파 가격인 7만 원을 지금 지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만 원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산창 깼죠. 산창 깨고 나서 또 이렇게 매물 흡수를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매물 흡수를 한번 하고 여기서도 이제 TML을 한번 떨고요. 그러니까 7만 원을 크게 깨지 않는 한 얘는 이제 얼마든지 스윙을 이제 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7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이제 스윙으로 비중을 분할해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기회를 좀 많이 줬어요. 얘가 저점이 71,5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요때만 매수를 해도 지금 보시면 한 3% 이상 수익이 이제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며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겠죠.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아마 거래대금이 이렇게 조금씩 터지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기존 거래대금이 6,500억이에요. 6,500억이면 한 75억에서 85억 정도 터질 거예요. 그 정도 터질 때 얘는 이제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나도 스윙으로 눌림에 7만 원을 순조선 잡고서 한 7만 3천 원부터 7만 원까지 분할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단기 저점을 좀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는 어차피 상방이고 지금 지수 자체가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횡보하는 과정에 이 하단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내지는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를 깨지 않는 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오늘이 중요한 어떤 저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선 위에서 지금 돌고 있고요. 지금 찍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조금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1.2조고요. 1.2조가 나오려면 최소한 선원기별은 1,000억당 이제 100억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1조면은 지금 여기 요날을 볼까요? 요날 보시면 6월 23일이잖아요. 6월 23일. 자, 6월 23일을 보시면 조금 더 늘릴게요. 자, 이거 조금 더 늘려야 돼. 자, 이렇게 늘려보면 자, 6월 23일이 여기죠. 여기인데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이 PC가 느린 건지 아니면은 HTS가 느린 건지 모르겠네요. 6월 23일 지금 보시면
뭉치라. 1000억이네요, 1000억.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보면은 지금 구간 23일 구간 이게 부동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는 1000억에 약 100억 정도를 10억, 1000억이면 이제 1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억이면 20억 정도 분봉상에서 그러니까 1조 2000억이면 120억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20억에서 한 2, 300억까지 터질 거예요. 분봉상 1조 2천억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터질 때 레이버를 이제 집중을 하시면 얘는 그날은 10% 이상 상승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단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단봉이 나오다 이런 적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시나리오를 가져가되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본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에너비 같은 경우도 항상 네이버하고 같은 관점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원래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72,000원이 지금 두산 에너비는 중요한 단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72,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전 고점입니다. 이게 월봉인데 전 고점에서 지금 72,000원을 들이받고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 지금 돈이 다시 들어온 형태죠. 그런 형태인데 지금 72,000원은 너무나 중요한 단가예요. 그래서 얘는 72,000원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지수 눈치를 보면서 지수가 지금 상단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하단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수하고 위치를 같이 하면서 그래서 20선을 오늘 깼다가 이렇게 지수를 해주고 다시 올라왔고요. 조가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최고가인 63,500원에 지금 조가를 형성했고 내일 얘도 여기 72,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하려면 얘는 이제 1.8조가 터져줘야 돼요. 1.8조면 180억에서 한 2, 300억 정도 터지겠죠. 네, 그렇게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 얘도 그날은 10% 이상 상승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은행은 자 종가 기준으로는 15,000원 선인 8.5%에 끝났는데 지금 15,650원 1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 넥스트에서 5%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일 시작 위치가 15,650원이에요. 15,650원이면 이 정도 위치겠죠. 그러니까 요 14%의 폭중에 한 반 정도를 지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얘가 양봉을 보이면서 이렇게 위로 가는 상방이 흐릅니다. 그럼 얘는 얼마든지 여기까지 17,000원까지 타겟으로 잡고 돌파 돌림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1,0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요. 얘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니까 15% 이상 상승을 합니다. 1,000억이 터지면, 그러니까 1,000억이 터지려면 부봉상에서 15억 이상은 퍼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15억이 터질 때 그때 집중을 하시면 되고 자, 코콘 같은 경우도 이제 길목에 놓여 있어요. 너무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고, 얘는 이제 쌍재료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지역 화폐. 네, 그거 두 개를 같이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전고점도 41,000원, 지금 16% 정도 위치고, 한 번에 이렇게 돌파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1,000억이 터지면서, 기준 거래대금을 최근 한 2주간에 15% 이상 터진 장대 양봉이 평균 값이라고 제가 이제 스케일업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를 보고서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새는 3,000원, 얘 같은 경우는 요때는 7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터진 요 복을 기준으로 기준 거래대금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코는 28%에 끝났지만 넥스트에서 이제 상을 말았고요. 그래서 강하지 않은 상이긴 하지만 얘가 결국에 이제 상을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6,000원을 내일은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방의 흐름을 보일 때 매매가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승시의 거래대금 수준을 보시면 요 정도는 지금 터진다 소리예요. 요 정도 10억 이상. 여기 보이시는 10억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존 거래대금이 얘는 1,000억이기 때문에 15억 정도 터지면 되는 A인 거예요. 15억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길목상의 위치고 위치가 너무 좋다. 지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의 주도주였다. 애경 케미칼 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주고 나트륨 전지하고도 엮여 있고요. 뭐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죠. 뭐 차량 정리화와 부품에 뭐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도 12,000원이 이제 중요한 단가예요. 그래서 12,000원은 여기 12,000원을 뚫으면 요만큼의 상승을 줬었고 여기 지지에도 이렇게 상승을 줬었고요. 여기서 지지하니까 또 요만큼의 상승을 줬어요.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단가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뚫어주니까 요만큼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지해 주니까 요만큼의 또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요만큼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시잖아요. 요게 이제 몇백 프로예요. 얘는 한 100% 가까이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 10,000원이 이제 라운드 피겨 그리고 12,000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라운드 피겨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000원도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돌파 눌림의 아주 중요한 위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또 여기서도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큰 슈팅은 줬고, 여기서도 12,000원을 지지하니까 그만큼의 슈팅은 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12,000원은 주연 단가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은 내일 얘가 11,450원에 끝났어요. 마이너스 3.54%에 이렇게 끝났지만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약 5% 정도가 넥스트에서 이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애경 케미칼이. 그렇기 때문에 자, 12,000원 아까 지금 주연 단가라고 말씀드렸죠. 12,000원이 지지와 눌림의 주연 단가인데 내일 얘는 애경 케미칼은 12,060원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일단 주연 단가는 돌파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2,000원을 지지하면서 롤링하면서 위로 상방의 흐름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집중이 가능하겠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이제 700억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만 터줘도 일분공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다날 같은 경우도 9,700원에 끝났는데 한 2% 정도 빼더니 다시 올려놨습니다. 9,740원까지. 그래서 내일도 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거래대금이 안 빠집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계속 상승 중이에요. 네,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지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은 호수애로 좀 밀어줄 텐데, 거래대금이 증가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면서 계속 이런 형태의 통통한 양봉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때문에 내일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 이 기준 거래대금 수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00억이고, 1,8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최소 25억 이상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까 네이버랑 같은 관점입니다. 네이버처럼 저점을 오늘 좀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깰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지수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이 좀 단기 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점 한번 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오늘의 저점을 다시 깬다면 그때는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 60선 내지는 120선까지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단기 저점이라면 얘는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단봉이더라도 양봉들이 계속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이 중요한 어떤 지점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62,000원, 여기 보이시는 62,000원이 중요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62,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고점이에요. 62,000원이.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요만큼의 큰 슈팅을 줄 겁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돌팔목의 저점 수준에서 지금 놀다가 이 20선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가려면 얘는 6,300억이 터져줘야 돼요. 6,300억. 6,300억. 기준 거래대금 6,300억이 터지려면 75억 이상 빠져줘야 되겠고요. 이거 더증 같은 경우도 지금 길목이 있죠. 5,600원이 신고가인데 이렇게 이틀 연속 윗꼬리를 보이면서 위치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상방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언제라도 모멘텀이 터지면 이렇게 갈 준비가 된 아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이 나오는 되고요. 그래서 얘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매물 흡수를 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웹캐시는 시간 예산 1% 정도, 넥스트도 1%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편입을 했죠. 그래서 웹캐시는 지역 화폐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5,000원까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1,800원 수준이고, 그럼 이제 일본봉에서 25억 터질 때 그때만 집중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달바 글로벌은 지금 여기 신고가입니다. 198,400원이. 자, 198,400원이 신고가인데 여기를 한 번 더 이제 뚫어줄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98,400원. 그래서 여기를 이제 20만원, 얘는 이제 198,400원이 아닌 20만원을 돌파해줄 때, 돌파해주고 여기에서 지지하다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흐름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달랑 돌파했다고 바로 들어가시면 물립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20만원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거나, 예비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 요런 흐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현대제철, 동양철강, 동양철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위에서 지금 고가놀이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전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고점 수준이 15%, 4,900원이고 15%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2,000원 써줄 때 보시면 되시겠고, 동양철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이제 지지선을 한번 지시를 해주고 나서 거래대금이 좀 빠졌네요. 500억까지 1,000억 이하가 빠지면 별로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2,200억 기준 거래대금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되고요. PSTC도 물류 관련된 주인데 저번에 나온 이슈가 북극항로네요. 네, 북극항로 관련돼서 얽힌 종목인데 지금 전고점도 얼마 안 남았어요. 7,000원이 전고점인데 얘가 이제 단기가일 예고는 떴거든요. 단기가일 예고가 지금 7월 3일에 떴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6,200원 위에서 형성이 되면 단기가일 예고가 뜰 확률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한번 찍고도 죽을지 아니면 그냥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거래 대금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정고점은 찍으려면 1000억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10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15억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수익보 같은 경우는 계절성 종목이잖아요.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이 들어와서 얘가 12,000원 저고점을 찍어줄 준비가 됐다고 보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1,500억이 터져줘야 돼요. 1,500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서 25억에서 35억 이상이 터져줘야 되겠고요. 요 아래 단부터는 이제 운동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기준 거래대금들, 여기 줄쳐놓은, 얘는 이제 하나솔루션은 4,000억입니다. 이제 구봉상에서는 60억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전고점이 7거래 정도 위치고, 5일선도 지금 타지도 않았죠. 이런 위치에 있고, 얘도 이제 4,400억이니까, 한 55억에서 한 60억 정도 터져야 되겠죠. 일본봉에서. 한국전력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 기준봉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 봉 자체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6,000억이니까 분봉에서 75억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자, LG CNS. 자, 여기부터는 다 이제 거의 우봉인데,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 얘는 이제 4,000억.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요금 두 개를 보면 되겠네요. 한 1,000억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얘도. 이 정도. 기준 거래대금에 나올 때만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300억이고, 헬코스는 로켓 헬스케어도 5일선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질 때 2,200억 나올 때 보시면 되고, 삼성 SDS도 20선 지지했네요. 얘는 2,800억 나올 때, 코론 같은 경우도 20선 지지를 해준대요. 얘는 1,000억 나올 때. 그리고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도 20선 이탈을 안 했습니다. 얘는 이제 기준봉이 여기 보이시는 요봉이고요. 그래서 요봉을 이탈할 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보이셔야 되고요. 요봉 이탈할 때는, 그러니까 요 지점을 약 3만원 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2,100억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이 120선 여기를 이탈할 때 그때 버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부터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 그리고 100억 이하로 터지거나 5일선 내지는 11선을 이탈한 종목들을 다 이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는 삭제를 했고, 원익홀딩스도 지금 보시면 50원밖에 안 터져요. 그러니까 최소 일봉상에서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은 주포가 주비가 덜 됐단 소리예요. 그래서 HS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20선을 지지하지만 100억이 안 터지죠. 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 뉴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장대 운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주 라인으로 옮겨 놓겠고요. 그리고 K에너지 시스템도 월선을 시원하게 이탈해줬네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형편없고요. 73억이죠. 그리고 MBT도 계속 이제 윗꼬리만 다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준데 전혀 힘이 없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일을 할 바에는 이제 다른 애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삭제를 좀 해주겠고요. 종목이 많이 좀 정리됐네요. 거의 이제 한 줄 가까이 됐으니까요.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